자, 어제 뭐 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 라이프치히는 골이 없을 거다. 언오버의 영역은 맨시티에 의해서 정해질 거다. 그죠? 근데 맨시티가 결국에는 존나 잘했습니다. 그죠? 존나 잘했고 그리고 인테르 프레는 막판에 상당히 좀 쫄깃하긴 했는데 뭐 그래도 들어왔습니다. 그죠? 감독 상성도 크죠. 당연히. 자, 봅시다. 바샥쉐이르 핸드. 자, 일단은 컨퍼런스입니다. 컨퍼런스. 그죠? 자, 바샥이 올 시즌에 이제 컨퍼런스 얘네가 2차 예선부터 참가했거든요. 자, 2차 예선, 3차 예선, 플레이오프, 조별리그 요렇게 이제 다 뚫고 올라와서 지금 이제 16강에 경기를 치르고 있죠. 지난 경기 때 1대1로 무승부가 났고. 자, 근데 요렇게 쭉 차례대로 2차 예선, 3차 예선, 플레이오프, 조별리그 쭉 올라오면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홈에서 모든 경기 득점. 물론 이제 컨퍼런스 예선을 치렀다는 것 자체가 컨퍼런스 예선을 치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냥 변방리그 하위권 팀들이랑 아니 변방리그에서도 그냥 3, 4위권 팀들이랑 붙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자, 근데 요 조별리그 홈에서 3경기 동안 9득점 1실점이에요.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압도적으로 잘했습니다. 골을 넣었고요. 그래서 이 헨트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행보가 어떻냐면은 유로파 그 떨어지고 유로파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탈락. 그 다음에 컨퍼런스 와가지고 아마 이 유로파 이게 탈락한 게 아마 플레이오프일 겁니다. 플레이오프일 거고 이 컨퍼런스 와가지고 조별리그 어, 치렀는데 중요한 거는 요 유로파 플레이오프 원정 한 경기 그리고 컨퍼런스 조별리그 3경기 해가지고 총 4경기 동안 0승 2무 2패입니다. 이 실점도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워낙 이 두 팀 다 대항전에 자주 나오는 팀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바샥시히르가 가장 근래에 이 유럽 대항전, 유로파 특히나 유로파였죠. 19 시즌 유로파에서 하나 업적을 세운 게 뭐였냐면은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골을 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샥시히르가 이 대항전 출전해가지고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꾸준히 계속 넣고 있어요. 음. 그래서 뭐 경험치로 따지든 양팀 전력으로 따지든 뭐 비슷비슷한 상황인데 그래도 이 홈과 원정에서의 분위기 자체는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크게 안 봅니다. 뭐 전력이든 그다음 뭐 경험치든 양팀 다 비슷해서 뭐 크게 볼 건 없고 그냥 홈과 원정에서 분위기 자체가 많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바샥시르의 그 홈에서의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좀 분명합니다. 좀 선명하다고 해야 될까요? 예, 홈에서 골을 넣는 그 퍼포먼스가 저는 오늘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샥 승에다가 뭐 햄무 정도 괜찮을 것 같네요. 햄무. 자, 브라이튼하고 급해 더비죠. 자, 근데 얘네 둘이 2월에 붙었죠. 2월 달에 붙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서로서로한테 브레이크를 좀 잘 겁니다. 얘네 둘이는. 크펠이 좀 잘 나가고 있으면 브라이튼이 브레이크를 걸고요. 브라이튼이 잘 나가고 있으면은 크펠이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래서 얘네 둘이 이 후반기 이 2월 달에 붙은 거는 후반기 일정이고 지금 이제 그 시즌 8라운드 못 붙었던 거 전반기 때 못 붙었던 거 오늘 붙는 겁니다. 자, 브라이튼
뭐 전력 누수 없습니다. 음, 전력 누수 딱히 없고 그 지난 경기 리즈 상대로 2대2로 비기긴 했는데 뭐 그래도 뭐 최근 폼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브라이튼이 이 데제르비 감독 오고 나서 받아온 기대치 요거에 비해서는 최근에 그렇게까지 승률이 좋다라고는 안 느껴져요. 음. 그래서 홈이든 원정이든 지금 현재 상으로 저한테 딱 믿을 만한 거는 그냥 브라이튼이 원정이 또 오바라는 거 그밖에 없습니다. 자, 아무튼 승패 쪽은 브라이튼은 그렇게까지 믿을만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그 패를 볼게요. 앞전에 그 저기 뭐냐 시티 상대로 0대 1로 졌고 근데 나름 뭐 잘 막아냈다 생각돼요. 음, 나름 잘 막아.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할게요. 나름 잘 막아냈다 생각되고 최근에 10경기 무승입니다. 이긴 적이 없어요. 자, 이 10경기 동안 0승 5무 5패예요. 근데 이 5무가 있잖아요. 이 5무가 다 역배 경기였어. 그러니까 좀 잘 나간다 싶은 애들 상대로 발목을 다 잡은 거예요. 그리고 요 5패 있죠. 요 5패 중에 4번이 다 햄무였어.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 얘기만 들었을 때. 무슨 의미예요? 역배 받고 5무 띄워서 고춧가루 뿌리고 그리고 5번 지긴 했지만 그 중에 4번이 햄무다. 아이 새끼 뭐야 꺼져. 그러면은 어째든도 비빈다는 거야. 맞죠? 그리고 이 브라이튼하고 크페라고 매치해서 기본적으로 골을 누가 더 잘 넣는지 아십니까? 얘네 둘의 매치에서 득점을 해준 비율을 따지면 크펠이 더 높아요. 크펠이 오히려 골을 더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2월 달에 붙었던 경기도 1대1로 무승부가 났었죠. 얘네 둘의 뭐 최근 전적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1대1은 깔고 갑니다. 그래서 야 크펠이 지금 원정이라고 최근 10경기가 승리가 없다고 한들 그래도 브라이튼 상대로는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됩니다. 브라이튼 상대로는 이 더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골도 브라이튼 상대로 잘 넣기도 하고 상대 전적에서도 크펠이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자 크펠이 한 골 넣는다고 가정을 하고 근데 오늘 브라이튼이 너무 똥배죠. 그죠? 너무 똥배예요.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렇게까지 정배를 준 거면 브라이튼이 이 경기 잡아낼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 지난 홈에서 웨스트햄 상대로 또 4대0으로 잡아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크펠이 한 골 넣었는데 브라이튼이 이긴다? 그럼 일단 오버 쪽이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크펠이 한 골 넣어준다고 가정했을 때 브라이튼이
오늘 홈에서 잡는다? 그러면은 오버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리죠. 음. 자, 그리고 오늘 언오버에서 얘네 둘이가 동배를 받았어요. 동배. 여기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헷갈릴 것 같아. 그리고 지금 해외 쪽 같은 경우에는 언더로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EPL 최근에 언오버 동배 받은 경기들 있죠. 최근에 뭐 최근이라고 따져봐도 아무튼 뭐 그냥 겨울 이적 시장 이제 닫힐 때쯤 1월 말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동배 뜬 경기들 있죠. 전부 다 오버났습니다. 1월 말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EPL 경기들 우리나라 기준으로 언오버 동배 잡힌 것들 있죠. 전부 다 오버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오버 가겠습니다. 오버 아시겠죠? 대신에 무승부 정도의 보험은 치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아시겠죠? 자, 근데 뭐 크펠 프렌을 노리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여. 근데 크펠 프렌의 배당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야 이거 브라이튼이 한 골 차로 이기나? 어차피 크펠이 어차피 져봐야 난 한 골 차라 봐. 왜냐면은 아까 말했죠. 크펠이 진 경기들은 대부분 다 햄무였다고. 그래서 어차피 져봐야 햄무라서 저도 한 골 차고 그래서 나는 브라이튼의 일반승은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다고 안 느껴집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배당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이겨도 햄무라고 가정을 한다면 크펠승은 없을 거 가능성 있죠. 가능성 충분히 있죠. 자, 사브샘튼하고 브렌트포드. 자, 사셈. 최근에 사셈이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 그래도 승점을 나름 잘 챙기는 것 같아. 왜냐면 최근 4경기에서 2승 1무 1패거든요. 2승 1무 1패. 자, 근데 올 시즌에 지금 26경기를 치렀어. 그 전에 22경기에서 4승이에요. 그렇게 치면은 야 최근 4경기로 따지면은 뭐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 꼴찌죠. 그죠? 아직까지 꼴찌라는 거. 그리고 이 22경기 4승 하던 때에 지금 22경기 동안 4승을 하던 때에 나와주던 그 멤버들 있죠. 그 멤버들은 지금 일단은 거의 뭐 뒷방 노인네 신세가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나름 이 최근 4경기 2승 1무 1패에 나와주는 애들이 그래도 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데려온 애들 나름 기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대신에 뭐 술레마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오누아추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폼이 좋진 않아요. 예, 폼이 좋진 않은데 그냥 뭐 중원의 알카라즈 얘 정도만 솔직히 뭐 나름 밥값 이상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사셈 뭐 오늘 전력으로 보면은 최전방에 일단 체아담스 들어가 있습니다. 예상 명단으로 보면은 그 밑으로 뭐 술레마나도 있고요. 그다음 뭐 알카라즈 아까 말씀드렸던 알카라즈하고 그다음에 월콧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워드 프라우스 그다음에 뭐 라비아도 들어가 있는데 라비아는 뭐 크게 저는 뭐 그렇게까지 신뢰하는 친구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기존의 사셈 전력으로 알고 있었던 뭐 아담 암스트롱 그다음 뭐 조아리보 엘류누시 이런 애들은 지금 완전 개폼이라서 지금 거의 뭐 뒷방 노인네 취급받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예상 명단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기존 전력을 쓸 수도 있고요. 일단은 사생 같은 경우에는 뭐 중원부터 전반까지 선택지가 넓긴 해요. 당장에 오늘 경기에서 뭐 크게 부상 명단도 없다 보니까 선택지 자체가 넓긴 합니다. 누구를 써도 뭐 대신에 이제 폼 나쁜 애를 쓰진 않겠죠. 폼 괜찮은 애를 쓸 텐데 그리고 이제 뭐 제아담스도 가끔씩 진짜 터져 나오는 이 득점이 있긴 하지만 워낙 기복 자체가 좀 심하기도 하고요. 그나마 진짜 믿을 만한 카드는 그냥 워드 프라우스밖에 없어. 자, 아무튼 전력에서는 그런 상황이고 브랜트 봅시다. 진짜 말도 안 되죠. 뭐 맨시티, 토트넘, 아스날 이런 애들하고 무뜨고 비벼놓고 야 에버튼한테 1대 0으로 졌다고? 야, 그것도 12경기 무패 행진을 에버튼한테 끊겼습니다. 와 진짜 진짜 참 답이 없죠, 그죠? 그죠? 그죠. 이제 사생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감독 그죠? 감독 이번에 두 번 갈아치웠지. 음. 그래서 12경기 무패 행진을 에버튼한테 진 것도 참 그렇더라. 자, 근데 그 경기 때 좀 느꼈죠. 배당을 이렇게 주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죠? 어. 그래서 뭐 오늘 뭐 전력에서도 뭐 딱히 문제는 없습니다. 브랜트 같은 경우에도. 어. 그 제가 항상 말하는 뭐 뇌르고르도 그렇고 옌센도 그렇고 수비 쪽에 이제 벤미나 피녹 이런 애들도 딱히 문제는 없다. 그래서 전력에서 문제 없이 그냥 올 시즌 맞대결만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브랜트가 홈에서 3대 0으로 잡았거든요. 나는 생각했죠. 아무리 브랜트포드가 원정이라도 지금의 전력 상황에서 크게 문제가 없고 사우스햄튼이 폼이 좀 올라왔다고는 한들 폼이 지금 당장의 최근 4경기에서 폼이 올라왔다고는 한들 문제는 그래도 오랫동안 같이 뛰어왔던 선수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난 조직력이 좋다라고 안 느껴지거든요. 어, 조직력 차원에서는 그래도 나는 별로라고 느껴지는데 이게 사셈이 홈이라서 사셈이 강등권이라서 브렌트가 원정이라서 브렌트 지난 원정에서 말아먹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브렌트포드가 배당이 너무 높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정상적으로 지난 맞대결처럼 브렌트포드가 쉽게 잡아낼 것 같으면은 뭐 한 원정이라도 그냥 한 1.6대 1.7대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난 봐요. 심지어 얘네 둘의 맞대결이 2월 달이었거든요. 불과 지난달입니다. 그때 브렌트포드가 홈에서 1.7, 1.6인가? 1.7인가 아무튼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야 아무리 상황이 이렇다곤 해도 브렌트포드가 원정에서 배당을 너무 높게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전제 조건. 뭐냐면 뭐냐면 잠깐만요. 올 시즌에 브렌트가 브렌트 원정에서 승률이에요. 승률. 승률. 몇 프로일 것 같습니까? 승률이. 승률이 몇 프로일까요? 그러니까 승률
이긴 거. 왜냐 오늘은 정배를 받았으니까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승률. 예. 승률 16%입니다. 12경기 치러서 2승했어요. 12경기 치러서 2승. 그래서 막상 우리가 이제 브랜트포드 하면은 야 강팀한테 정말 업셋 잘하고 그죠? 강팀한테 잘 비비고 그다음에 정말 그 솔직히 브랜트포드 경기만 봐도 야 얘네들 되게 잘한다라는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근데 원정에서만큼은 그렇게까지 믿을 만한 카드는 아니다. 특히나 정배일 상황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원정에서 정배받았잖아요. 올 시즌에 얘네들이 원정에서 정배받은 경기가 원정에서 총 12경기인데 10경기가 역배였고요. 2경기가 정배였어요. 이 2경기 정배 결과가 어떤지 압니까? 원정에서 정배받았을 때 막상 이제 브랜트포드가 원정에서 정배받았다는 거는 그만큼 좀 못하는 팀이랑 붙었다는 거잖아. 이게 원정에서 정배받았을 때 팀들입니다. 본머스하고 노팅엄. 정배받아 놓고 못 이겼어. 둘 다 무승부 떴습니다. 그래서 뭐 좀 다양한 요소로 이 브랜트 승을 잡아가기엔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불안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노팅엄 11월 달이니까 쿠퍼 감독 재계약하고 나서부터니까 그렇죠. 폼이 좀 올라오고 나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는 그냥 사셈도 솔직히 지금 조직력도 별로고 브랜트도 원정에서 믿을 거 안 되고 그냥 언더가 답일 듯. 저는 언더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아까 브랜트포드 원정 성적을 보셨다시피 승률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승률이 16%인데 이걸 어떻게 때립니까? 안 그래요? 최소 50%는 돼야 때리지.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무승부도 한번 가져가 봅니다. 아시겠죠? 무승부도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나폴리 프랑크 1번 승패 간다. 2번 언오버 간다. 궁금하네요. 어차피 1차전에 2대0으로 이겨놨기 때문에 나눠서 둘 다 간다. 마헨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만약에 나폴리가 로테이션을 돌린다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떨 것 같아? 그래도 나폴리 승. 롯데 돌리면 언더.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나폴리 그것도 이제 근래 들어서요. 나폴리가 항상 챔스에서 이 16강에서 고배를 마셨어요. 예. 근래 들어서. 그냥 최근 10년 안쪽으로만 봅시다. 근데 이 16강에서 누구를 만났냐? 극강의 폼이었던 레알 마드리드.
극강의 폼이었던 바르셀로나. 딱 걔네들을 만났어. 그래서 운도 안 좋았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걔네들을 만났다 보니까 홈에서 이긴 적도 없습니다. 16강에서. 자,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그냥 이제 이 홈을 찾아와주는 홈팬들을 위해서라도 오늘 경기는 잡아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 동기부여로 따지자면은 홈팬들을 위해서라도 잡아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를 이제 전제 조건으로 깔아놓고 분석을 할게요. 아시겠죠? 자, 1차전 때 혹시 경기 보신 분들 있습니까? 저는 뭐 그 경기 또 풀타임을 다 본 입장으로서 홈이었던 지난 시즌 유로파 우승했었던 프랑크가 정말 아무것도 못했어요. 슈팅 개수요. 프랑크 슈팅 6개. 나폴리 약 30개 때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세트 싸움, 세트 피스 경합. 그 다음에 양팀 그냥 볼 경합. 그 다음에 뭐 패스 성공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공중볼 싸움. 그냥 나폴리가 전부 다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뭐 리그에서 좀 한다는 뭐 린드스트롬, 괴체, 무아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냥 삭제당했습니다. 삭제. 예. 그나마 싶은 장면 보여준 게 가마다. 그나마 한 장면 딱 있었죠. 그래서 1차전 생각하면 그냥 잽이 안 된다. 그냥 뭐 어디 그 우리가 흔히 보는 어제 맨시티와 라이프치히 수준의 그냥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또 그리고 뭐냐면은 무한히 지난 경기 레드 카드죠. 이것도 물론 이제 무한히 같은 경우에도 지난 경기 완전히 발이 묶였었기 때문에 뭐 무한히가 나온다고 해도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어, 그쵸. 콜로무아니 못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무한히 백업으로 나오는 보레예요, 보레. 얘가 그 작년에 그래도 프랑크푸르트 유로파 우승시킬 때 나름의 또 주역이거든요. 작년에는 진짜 잘해줬었어. 근데 올 시즌은 개쓰레기 폼이죠. 올 시즌 개폼. 그래서 오늘 만약 이제 무한히 대체로 보레가 나온다? 전혀 무섭지 않네요. 그래서 자, 경기력도 밀려, 전력에서도 밀려, 결장자도 있어, 원정이야, 이미 지고 있어. 뭐 하나 유리한 게 한 개도 없어요. 프랑크푸르트가. 대신에 배팅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나폴리가 이미 2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과연 이 경기도 잡을 것인가? 우리한테 의문을 주는 거는 그냥 우리한테 질문을 던질 만한 건 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요 하나밖에 없어. 끝이야, 이게. 그 김민재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냐 그 스팔레티가 100% 기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니야. 자, 이제 만약에 자 우리가 경우의 수를 둬 봅시다. 뭐냐면 나폴리가 오늘 로테이션을 돌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폴리가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신에 지면 안 되니까
그죠? 뭐 두 골 차를 따라잡히면 안 되니까 백포 라인은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죠? 백포 라인은 그대로 기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둬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뭐 중원에 그래도 지엘린스키는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로버트 카도 그렇고. 만약에 안기사 백업으로 돌린다. 콘돔벨레. 만약에 그리고 만약에 흐비차랑 오시멘 요렇게 만약에 돌린다라고 가정했을 때 뭐 폴리타노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오시멘 자리에는 시메오네 요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야, 이거 백업을 예를 들어서 롯데를 돌려서 백업 기용을 한다고 해도 프랑크가 찍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자, 나폴리가 풀 전력으로 나온다? 당연히 이기겠죠. 근데 우리가 우려하는 이 2대 0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 경기도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로테이션을 돌린다라고 가정을 해도 이겨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나폴리의 오늘 선발에 대해서는 뭐 솔직히 확신은 없어요.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시메오네를 꺼낼 수도 있고 한 부분인데 그래도 나폴리가 근래 들어서 특히나 챔스 토너먼트에서 조별리그 말고요 16강부터 토너먼트에서 홈에서 이겨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홈팬들한테 선물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의미 부여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음.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그래도 나폴리 승 쪽을 가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가 두 골 차로 지고 있기 때문에 또 무리하게 라인 올리다가 역습 쳐맞고 결국에는 자멸하지 않을까. 저는 이 경기. 근데 프랑크도 모르겠어요. 이게 뭐 세트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정말 뭐 한 골 정도야 해줄 가능성도 있을 거는 같아. 그래서 뭐 2대1, 3대1 이렇게 좀 볼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나폴리 승과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상적인 경기력이 나온다면은 마인까지 충분하죠. 솔직히 지난 경기도 3대 0 나왔어야 되잖아. 흐비차가 저기 뭐냐 PK 실축했잖아요. 뭐 그거 아니고서야 뭐 충분히 나올 만한 경기다. 자, 레알 리버풀. 야, 이건 진짜 갈린다. 1번 레알 승, 2번 리버풀 프레. 이건 진짜 갈린다. 이거 어떻게 될까? 자, 이거는 솔직하게 어 그냥 좋아하는 팀 가세요. 이거 그냥 좋아하는 팀 가세요. 아시겠죠? 좋아하는 팀 가시고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그냥 듣고 흘리세요. 아시겠죠? 그냥 좋아하는 팀 가시면 돼. 그렇지. 좋아하는 팀 없으면 안 가셔도 돼. 응. 둘 다 안 좋아하면 안 가면 되죠, 그냥. 굳이. 자, 대신에 나는 약간 이런 거 정도는 생각해왔다. 요렇게만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 일단 레알 일정이에요. 레알 다음 경기 깜누 원정 갑니다. 또 엘클입니다. 근데 올 시즌에 리그에서는 이겼는데 슈퍼컵 코파델레이 두 번 다 졌죠. 그래서 1승 2패예요. 막상 다음 경기를 잡긴 잡아야 돼.
그죠? 음. 막상 다음 경기를 잡긴 잡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리버풀은 이번 주말 일정 없습니다. 예, 없어요. 음. 그냥 리버풀 같은 경우인데 리버풀 그 저기 뭐냐 얘네 그 다음 주부터 형님들 A매치 기간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거 끝나고 4월 1일부터 일정이 어떤지 압니까? 맨시티 원정, 그 다음 경기 첼시 원정, 그 다음 아스날. 리버풀이 이제 4월 초부터 이제 죽어납니다. 이렇게 3연전이 있어요. 어. 자, 자, 근데 아니 여기서 이거 가라 저거 가라 뜻이 아닙니다. 그냥 잠시만 여기 미리 적어놔야겠다. 여기 그냥 본인 좋아하는 팀 하세요. 여기다 적어놔야겠다. 아씨. 자, 근데 레알이 이미 3골 차로 벌려놨죠. 그죠? 3골 차로 벌려놔가지고 야 이게 막상 베르나베우긴 한데 다음 경기 엘클라시코도 있고 이거 씨 레알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자, 근데 반대로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레알은 이 경기 열심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열심히 할지 열심히 안 할지입니다. 열심히 할지 안 할지 애매하다. 애매합니다. 자, 다만 리버풀은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요. 어차피 8강은 레알이 올라가요. 이 경기에서 리버풀이 3골 차를 따라잡는다. 뭐 정말 뭐 신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전 불가능이라 봐요. 근데 리버풀이 이 경기도 지면 자존심이 매우 금이 가죠. 심지어 작년 챔스 결승에서도 졌잖아. 그래서 자존심이 매우 금이 가기 때문에 이 경기를 뒤집기보단, 그러니까 이 챔스 결과 자체를 뒤집기보다는 그냥 이 한 경기는 어떻게든 안 지려고 할 거예요. 안 지려고 할 것 같아. 그리고 막상 자 보세요. 막상 리버풀이 이제 얘네 둘의 지난 맞대결 1차전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 솔직히 전반 15분 동안은 그래도 리버풀이 많이 밀었습니다. 점유율도 높았고 슈팅도 많이 때렸고 그리고 15분 안에 2골 넣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경기 레알이 열심히 할지 안 할지 애매한 상황에서 만약에 열심히 안 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리버풀이 만약에 선제골을 넣었어. 나는 솔직히 말해서요. 레알이 90분 내도록 수비만 해도요. 리버풀이 잘 뚫어야 한 골이라 봐. 왜냐? 레알이 나는 수비만 하는 경기들을 엄청 많이 봐왔거든요. 수비만 하면요. 진짜 숨 막힙니다. 절대 못 뚫어요. 잘 뚫어야 한 골이라 봐. 그래서 레알이 수비만 하든 레알이 공격을 하든 어떻게든 리버풀이 이 결과 자체 8강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다. 대신에 이 한 경기만 딱 놓고 봤을 때는 공격을 할지 수비를 할지가 애매해요. 레알이.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리버풀이 선제골을 넣었다. 그러면은 와 레알이 미친 듯이 지난 경기처럼 굳이 이기려고 달려들까요?
나는 이거에 의문을 좀 품었습니다. 아, 그거는 굳이 상관없어요. 예. 저는 뭐 리그랑 챔스랑은 전혀 별개로 봅니다. 음. 그래서 어차피 수비만 해도 맞불을 놓아도 레알이 이 8강을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는 결과 자체는 안 바뀔 겁니다. 대신에 이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리버풀은 자존심을 지키든 뭐 정말 8강에 희망을 품든 어떻게든 공격적으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그런 내용도 있겠죠. 도전님. 음. 그래서 저는 그냥 레알의 다음 일정도 그렇고 다음 경기 캄프누에서 엘클라시코를 치러야 된다. 그리고 엘클라시코를 치러야 되는데 올 시즌 벌써 엘클라시코를 3번이나 했죠. 근데 그중에 벌써 1승 2패를 했기 때문에 뭐 그래도 리그에서는 다음 경기까지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뭐 다양하게 생각했을 때 그래도 자존심의 문제라도 봤을 땐 그래도 리버풀이 지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 저는 그렇게 보고 언오버로 따지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레알의 그 뭐랄까요? 음, 레알이 오늘 공격을 할지 수비를 할지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치가 않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수비만 한다? 그럼 개언더입니다. 진짜로. 많이 나봐야 난 2골이라 봐요. 음. 근데 만약에 레알이 공격을 한다? 근데 야 그래도 우리가 흔히 진짜 우리가 챔스에서 항상 말하는 그런 동기부여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래도 동기부여는 리버풀이 있잖아요. 근데 리버풀이 레알한테 막 2골, 3골 이렇게 넣을 수 있을까요? 정말 정말 극적인 매치가 나온다면 난 2대2. 어. 극적인 매치가 나온다면 2대2인데 만약에 리버풀이 한 골을 먼저 뚫었어.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리버풀이 더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경기만큼만 이기자 해가지고 이 경기만큼만 지지 않자 해가지고 그렇게 또 공격적으로 안 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음. 막상 이 베르나베우에서 3골 차이를 뒤집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솔직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바르셀로나가 미넨 이길 수 있는 확률보다 낮을 것 같아. 어느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리버풀도 알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를 그냥 딱 요 경기만 자존심 챙길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냥 어차피 기준점을 3.5로 줬다 보니까 언더, 예, 언더, 언더 쪽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레알 같은 경우에도 이 풀타임을 그렇게 체력적으로 많이 뺄 수가 없는 전제 조건이 있죠. 다음 경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고. 그래서 저는 요 경기 그냥 리버풀 프레네 언더. 음, 리버풀 프레네 언더. 딱 그냥 제가 원하는 스코어는 뭐냐면 제가 원하는 스코어는 그냥 1대1 무. 1대1 무. 근데 제 얘기에 그렇게 흔들리지 말아요. 왜냐면 이건 진짜 좋아하는 팀 가세요. 본인이랑 잘 맞는 팀. 아니면은 뭐 좋아하는 팀. 아니면 뭐 그래도 지난 경기를 보신 분들은 솔직히 지난 경기 본 사람들은 이거 무조건 레알 찍어 갈 거예요. 어. 나도 지난 경기를 봤지만 이거 리버풀 프렌을 찍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란 거 알거든요. 근데 근데 그냥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이 자존심에 있어서라도 어. 나는 그러니까 형님들은 이제 뭐 단순히 이제 뭐 경기 상황 전력 뭐 이런 것도 보겠지만 저는 유에파 개수 이런 것도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무조건 참고를 해요. 잠시만요. 어디 갔나?
자, 봐봐요. 이게 한 2, 3년 근 한 2, 3년 동안에 이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유에파 개수가. 이게 바이에른 미네는 이제 19시즌 그때부터 이제 1위 자리를 계속 있었고 중요한 거는 이 2, 3, 4, 5위 이쪽 권이 2, 3, 4, 5위 이쪽 권이 대부분 다 라리가 팀이었어요. 근데 이게 19시즌 이후부터 바뀌기 시작했어. 음. 싹싹싹싹 바뀌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지금은 EPL 팀들이 2, 3, 4위를 다 먹고 있어. 음. 그래서 야, 이런 개수를 또 생각을 해보면 막상 또 리버풀이 오늘 경기에서 지진 않아가지고 그래도 자존심을 챙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냥 만국 개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미넨이 짱이다. 가장 중요한 건 미넨이 짱이다. 맞죠?